자, 그러면 지금부터 원래 지난주 시험 본 국가직 국어 기출문제 분석하고 또 뭐 합격점은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걸 예측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작년에는 국가직 국어비 97명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많이 늘었습니다. 그 작년에 어쨌든 합격점은 78점인데 필기 합격 인원이 한 50% 정도 더 채용해갖고 필기 합격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럼 올해는 약 그러니까 필기 합격 인원이 뭐 한 300명 가까이 예를 들어 뭐 한 280에서 한 300명 정도를 필기에서 합격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랬을 때 과연 합격점이 몇 점 올 것이냐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난이도를 비교해 보면은 영어는 평이했다. 제가 이제 카페에서 보니까 평이했다라는 것은 쉬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가 갈수록 더 쉬워지고 있다. 뭐 수능보다 쉽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럴 때 이제 국어는 작년에 비해서 약간 어렵다. 난이도가 2020년에 비해서 조금 어렵다. 근데 국사는 보통이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국어, 국사, 영어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큰 점수 변동 차이는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인원이 많이 붙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 어떻게 될까요? 낮아질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컴퓨터 일반하고 보안은 어떻게 되느냐? 어쨌든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어려웠다 평가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보더라도 조금 어렵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한 뭐 시간은 오래 끌지 않겠습니다. 이 컴퓨터 일반 먼저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이 보안이 뭐 이번에 타운 곡선 뭐 해킹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뭐 자꾸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 좀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하는 시간은 이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해설도 하고 하는데 지금 하는 거는 해설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 분석 기준입니다. 이 해설은 제가 여기 해설을 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해설 잠깐 보면은 그 쪽수가 많고 문제마다 읽어보면 답 다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이걸 해설해 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나서 이 해설된 것을 여기 해커스 측에 전달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지금 동영상 이거 보는 사람들은 이거 다운받아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해설은 크게 이야기하지 않고 분석하는데 그래서 시간은 최대한 짧게 해서 너무 오래 하면 지겹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갖고서 그래서 전체적인 분석을 하고 합격점을 예측 매년 하는 짓거리입니다. 매년 시험 끝나고 나서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추상화 나온 것이죠. 이 추상화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99%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뭐 합격할 사람이면은 틀릴 사람 없다는 것이죠. 어떤 복잡한 걸 단순하게 한다. 근데 이것도 그 카페에 보니까 틀린 사람이 있는데 이거 틀려서는 합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인터프리터 언어 그 고급 언어 뭐 등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냥 이 주어진 문제는 컴파일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거는 뭐 100% 예를 들어 100%는 적지 않고 뭐 99%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은 뭐냐면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 그러면 틀리는 사람이 아무리 쉬워도 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합격자 중에서도 30%는 틀릴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려운 건 아니죠. 그 초당 그 어떤 명령어가 10의 10성계니까요. 엄청나는 명령어가 이제 실행 완료되는 시간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의 10성계 곱하기 4 하면 얼마가 되냐 하면은 동그라미가 엄청 많죠. 1, 10, 100 그래서 더 붙여야 되네. 이게 이만큼이에요. 4 곱하기 10의 10성 하면 이걸 완료하는데 몇 초 걸리느냐. 그래서 이제 클록이 얼마 거기 보면은 클록이 이제 4개씩이나 이게 뭐로 나눠줘야 되냐면
동그라미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이게 얼마 나오냐? 10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거 문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틀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틀린 사람이 있는 거고, 4번은 마이너스 35에 해당하는 2의 보수예요. 이거 틀린 사람 없겠죠. 이거는 99% 다 맞출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거는 뭐 책에 있는 거, 그 OSI 7계층에서 각 계층 고유 이름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세그먼트, 전송층은 세그먼트, 데이터 링크층은 프레임, 그 다음에 네트워크층은 뭐 데이터그램 또는 패킷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 뻔한 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99%라고 적어 놓은 거는 한 10초 내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6번은 뭐냐면은 이진 트리에서 그 높이 묻는 거죠. 가장 높은 것은 사장 이진 트리고 가장 낮은 것은 뭘까요? 완전 이진 트리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문제, 시간은 약간 걸리겠지만 이것도 틀리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6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7번은 그 회의실, 이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문제는 컴퓨터 일반 문제는 아니죠. 그냥 이제 회의실 사용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려면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는 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니까 지금 7급 시험이 이걸로 바뀌었죠. 분석하는 문제로. 그런 것처럼 어떤 뭔가 놓고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아주 단순해요. 회의실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만약 이 교실에서 회의를 한다. 회의 시간에 어떤 거는 30분, 어떤 거는 3시간, 어떤 거는 20분, 들쭉날쭉 주어졌죠. 그러면 가장 뭘까요?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걸 우선 배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의실을 가장 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또 막상 이게 처음 출제된 것이다 보니까, 아유,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풀이 방법을 2가지로 제시해 놨습니다. 그 준 내용을 긴 시간부터 그냥 짧은 시간부터 해보면은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래도 사람들이 이걸 어렵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합격 사람도 한 몇 프로를 할까요? 한 60%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어려운 것도 시도 때도 없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러면 아주 쉬운 게 되는 거고, 아무리 쉬운 것도 시험장에서 처음 놓으면 매우 어려운 게 됩니다. 이거. 그래서 틀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8번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셀렉터 문에서 그룹 바이 쓰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 열심히 하니까 그냥 90% 정도 거의 다 맞췄을 그룹 바이 틀린 사람. 또 이거는 그 그룹 바이 중에서도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스택 입출력 있을 수 있는 거, 스택. 이건 다 맞췄을 거고, 점수 주려고 놓는 거. 그 다음에 10번은 인계구역. 인계구역에서 3가지 요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인계구역. 근데 단지 이 문제는 말이죠, 너무나 뻔히 잘 아는 문제지만 문장이 길게, 제가 많은 경험에 의해서 다 아는 내용도 이렇게 문장을 길게 써놓고 이렇게 살짝 틀리게 고쳐놓으면 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합격한 사람도 알지만 다 맞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시험 치고 나서 틀린 사람은 억울해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맨날 공부해놔놓고 이거 없는 책 없죠. 이 내용이 없는 책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틀린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11번은 통합 테스트 나왔는데,
이 통합 테스트 뭐 빅뱅, 상향식, 하향식 있죠. 그리고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연쇄식 통합 테스트에서 연쇄식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걸 몰라도 그 여기 빅뱅하고 상향식, 하향식 뻔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맞췄을 것 같은데, 요 연쇄식은 중요한 것부터 우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일부가 틀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 맞추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만 이렇게 뭐 이상하면 틀린 사람이 있으니까요, 합격하면서도. 자, 그 다음에 12번은 그 파이썬에 대해서, 그냥 파이썬 프로그램이 놓은 게 아니고 파이썬 개요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는 누구나 다 뭐 특별한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다 맞췄을 것 같아서 합격할 정도면은. 그 다음에 13번은 해시함수. 13번은 해시함수인데, 그 해시함수하고 이진 뭐죠? 탐색 물어보는데, 이 해시함수의 기본적인 것은 목적은 비고 1이죠. 탐색 목적은. 그래서 이게 더 빠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뻔한 걸 물어봤으니까 이것도 틀린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세서 주소 공간 14번 여기 쓰겠습니다. 프로세서 주소 공간.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서 주소 공간 했을 때 뭐 힙 영역, 스택 영역, 코드 영역, 정적 영역 있죠. 예를 들어 힙 영역, 스택 영역, 코드 영역, 뭐 정적 영역, 또는 뭐 코드 영역은 텍스트 영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 공부를 다 하였습니다. 근데 아는 내용인데, 그 뭐라 그럴까요? 4번에 그 옳은 것은인데, 힙은 동적 메모리 할당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 이거는 맨날 하는 건데, 주소 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증가한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이 힙 영역이 있을 때, 이 힙에 할당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할 때는 주소가 커지는 건데, 또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또 반드시 주소가 커지게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신청할 수는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약간 찝찝하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90%는 맞췄을 거예요. 일부에서 혹시 이제 말장난에서 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프로세서 상태 전이도. 15번은 준비 상태, 뭐 실행 상태, 이 프로세서 상태 전이도가 나왔는데, 이거 틀린 사람 없고, 그 다음에 16번은 뭐냐 하면은 16번은 그 754 단정도. 이거는 뭐 이것도 틀린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이너스 30.25죠. 곱하기 2의 마이너스 8승인데, 요 부분만 이진수로 고쳐서 저렇게 소수점을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4승 나오잖아요. 그걸 16진수로 고치는 거. 그래서 이것도 뭐 합격한 사람은 이제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 틀리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번은 시언어 나왔는데, 시언어 그냥 if 물어본 거죠. 이거 틀린 사람은 if 참 거짓 뭐 실수하지 않고는 안 틀리겠죠. 예를 들어 작년에도 if 문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18번은 파이프라인. 18번은 파이프라인에서 3개 있죠. 3개. 제어, 뭐 구조적 헤드도 이 3개, 그거 물어보는 거, 이거 틀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이 공부하였으니까. 그 다음에 19번이 그 처음 나온 거죠. 19번이 그 합성 신경망, 합성곱 신경망, 간단하게 CN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20%.
알면은 매우 쉬운데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여기서 좀 이따 해설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자, 마지막 20번 볼까요? 마지막 20번은 해밍 코드가 나왔습니다. 그 해밍 코드가 나왔는데 평소에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출제되었습니다. 평소에 하는 거하고 그 풀이 방법은 똑같은데 좀 복잡하게 이게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50% 해밍 코드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 문제 맞춘 사람 있느냐? 그러니까 나 맞췄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맞췄으면 많은 사람이 나 맞췄다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적고 또 쪽지 등으로 봤을 때는 이걸 짧은 시간 안에 좀 복잡해서 못 풀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한 사람들도 한 50% 이렇게 맞췄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쪽지 등 또는 카페에서 컴퓨터 일반 몇 점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80점 정도 받으면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한번 이야기하고, 이 19번 말이죠. 한번 합성 신경망 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알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처음 놓으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이 글자에 있는 거, 우리가 사람이 3 이렇게 글자 썼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뜨고 어떤 사람 3 이렇게 뜨고 막 날려 쓰고 했을 때 이걸 3으로 어떻게 할까요? 인식을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영역에 이용할 수 있는 게 이 CNN 합성곱 신경망 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는 이렇게 4 곱하기 4 이렇게 해놔놓고 그 숫자를 이렇게 뭐 이거는 이진수로 할 수도 있고 뭐 10진수 이런 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주어진 문제는 다 이렇게 이진수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걸 곱하기를 한다 이런 뜻이죠. 곱하기를 하는데 요 세 칸, 이거는 4에 4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 칸 3에 3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결과를 이제 여기 하는데 요 뭐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게 세 칸이니까 요게 세 칸, 요 부분 되겠죠. 요 부분하고 각 대응하는 걸 곱하는 거죠. 그러면 1 곱하기 1은 그 기억에 들어갈 것은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은 1 곱하기 0이죠. 0이잖아요. 더하기 0 곱하기 0이지. 그 0 있는 거는 뭐 안 쓰고 그냥 0 쓸게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0이죠. 0이에요. 1 곱하기 1은 이건 1이에요. 1 곱하기 1은 1이에요. 0 곱하기 0은 0이고 0은 쓰지도 않을게요. 이제 1 곱하기 1은 1. 이거 0 더하기 1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다음에 4잖아 이게. 그럼 여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니은이다. 여기 들어가는 건 뭐냐? 요걸 그다음에 하나 이동시켜. 요렇게 이동시켜서 요 부분하고 요걸 또 곱하는 거예요. 대응하는 거하고. 그게 니은이고. 그럼 디귿 세대가 할 거는 뭐냐? 이제 밑으로 한 칸 내려서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요 부분하고 곱하고. 마지막 여기가 니을이면은 이쪽 부분이 되겠죠. 이쪽 부분. 하고 곱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알기만 알면 초등학생도 아니라 유치원생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인공지능 해서 뭐 인공지능 복잡한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 난해한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만 이걸 평소에 나도 가르치지도 않았고 뭐 이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것까지 평소에 다 공부를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야기했다시피 너무나 알면 쉬운 문제지만 틀렸을 것이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거 틀렸다고 합격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합격 점수가 100점이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 나왔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나왔다. 이런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영원히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다시 어떻게 될까요? 출제된다는 보장은
출제될 수 그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 한번 출제되고. 그래서 이런 거 갖고 뭐 이슈화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거 갖고 틀려서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처음 출제 쉬운데도 처음 출제되는 걸 이제 시험에서 맞추려면은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그럼 이만큼 공부해야 될 걸 말이죠. 이 칠판 전체만큼 공부해도 안 돼. 그런 공부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새로 나왔다고 혹시 자꾸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불안감 할 필요 없죠. 남들도 틀리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컴퓨터 일반은 19번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회의실 사용 문제 이거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컴퓨터 일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뭐 이거는 출제자가 컴퓨터 일반을 출제한 것은 아니고 뭐 어떤 상식 문제 출제한 건가? 어쨌든 공무원 시험 출제라는 건 범위가 없기 때문에 뭐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 틀렸다고 너무 그거 할 필요 없고 또 이런 걸 또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마실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20개 중에서 어떻게 되죠? 나머지 18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추상화, 컴파일, 이 계속 통상적으로 공부하는 것들 이게.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볼 때 말이죠. 이거 틀리고, 이거 틀린다. 틀리고, 이 계산 문제 또 틀리고, 나머지에서 합격한 사람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해밍 코드가 틀렸어. 뭐 맞춘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이 컴퓨터 일반은 어떻게 되느냐. 합격 한 80점 받으면 잘함. 물론 카페에 보면 뭐 85점 받은 사람도 있고 근데 90점 받은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뭐 65점 받은 사람도 있고 이런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 일반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니죠. 여러분들 보더라도 뭐 한 2문제 정도는 항상 뭐 예외적인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합격점이면 뭐 70점대에 머물러 있는데 2문제 틀리고 뭐 90점, 85점만 받아도 매우 잘한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잠깐 휴식하고 정보 보고론 분석할 테니까요. 잠깐 휴식하겠습니다.